보조금 지급의 효과. 자, 보조금 지급 쪽도 조세 쪽하고 다를 바는 없습니다. 뭐 쐐기를 만약에 조세에서 왼쪽에 종량세에서 쐐기로 문제를 푼다면 보조금의 경우도 종가 보조금이 아니면 그렇다면 이제 쐐기를 통해서 보조금을 찍어 주시면 되거든요. A국에서 어느 제와의 수요 곡선은 QD는 280-3P, 공급 곡선은 10+7P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A국 정부는 이 재화의 가격 상한을 20원에 설정했어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프의 비율을 정확히 맞추면 더 좋죠. 하지만 일단은 이 문제의 의미를 좀 먼저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여기 이제 그 교점을 먼저 구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현재 20이라는 가격 상한이 각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입을 했을 때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이라는 가격 상한을 때렸더니 이제 공급 곡선에서의 교점에서 나타나는 이 균형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요 곡선에서 나타나는 이 균형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많은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데이터를 사실 이제 20을 입력해서 먼저 계산하는 게, 교점을 뭐 계산해도 뭐 큰 시간적 소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20이라는 걸 공급 곡선에 대입하면 20, 그러니까 150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20을 수요 곡선에 대입하면 이제 60을 빼니까 220이 되죠. 아, 그러면 위에 있는 거 구하지 않아도 유효한 가격 상한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고요. 근데 이 재화의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공급량을 수요량에 맞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쐐기를 좀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볼게요. 야, 여기에서 이 쐐기를 박아요. 220에 맞추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수직으로 보조금을 준다면 소비자는 20만 내는데 생산자는 더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는 20만 내는데 생산자는 보조금만큼 추가로 더 수취해 갈 수 있으면서 균형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수직거리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자, 수요곡선은 220을 대입하면 뭐 이미 계산이 들어가 있죠. 2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될 것인데, 공급곡선은 과연 220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올 것이냐. 이것만 계산하면 20과의 거리가 보조금이다라고 바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공급곡선의 QS가 220일 때 10 플러스 7P 하면 P는 얼마인가? 이제 공급곡선에 대입했을 때 220 기준으로 얼마인가? 그럼 210은 7P. 그러니까 P는 30 아닙니까? 30. 따라서 30과 20 사이의 거리인 보조금 10 이렇게 설정하면 220이라는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를 듣고 처음으로 듣는 분들이라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무슨 소리지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조세 쪽에서 이제 쐐기라는 개념을 조금 더 가깝게 정리를 해 나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들어주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다가올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 다시 한번 고집어 보세요. 가격 상한 20으로 설정했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공급량을 수요량에 맞추겠다라는 것인데, 뭐 근본적으로 공급곡선을 여기에 관통시키겠다라는 말과 일치한다면 220인 목표점에서 여기 얼마만큼 가격이 원래 공급곡선에서 설정되었는지와 두 가격 사이 30이었죠? 두 가격 사이의 이 수직거리가 바로 설정해야 되는 보조금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요령을 부릴 수 있었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시장 수요 함수와 시장 공급 함수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 단위당 10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시장의 자중 손실을 계산을 하라고 하는데요. 자, 비율을 조금 더 맞추면 조금 더 좋겠지만 우리가 시험장에서 뭐 공간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비율을 맞추기가 조금 어렵다면 좌표라도 잘 명시를 해주시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좀 완만하긴 하거든요. 이게 좀 완만한데 S곡선이 완만하고
수요 곡선이 조금 가파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두 함수를 기울기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자, 두 교점을 먼저 구해 볼게요. 교점을 구하면 여기가 40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단위당 10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역시 우리는 쐐기를 통해서 보조금 쐐기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10만큼의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중 손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실제로 달성되는 수량 사이에서 요 삼각형이 바로 자중 손실이래요. 잠깐 표기했다 지워 볼게요. 여기가 바로 자중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 크기를 계산하고 싶다면,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겠네. 높이만 알면 되죠. 따라서 주어져 있는 이 보조금을 고려했을 때 이제 현재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조금 더 빠른 요령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요령이 있는데 아직은 그 요령보다는 조금 정석적으로 보조금도 한 번 정도는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빠른 요령은 추후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거밖에 안 냈는데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바람에 생산자들이 많이 수취한다라는 개념이죠. 우리는 PD만큼밖에 지불을 안 했는데 수요곡선에서 10만큼 추가적으로 정부가 더 얹어서 생산자가 수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게 바로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소비자에게 일단 이론상으로 과세를 했다면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더 기업에게 지급이 가능해요. 수요 곡선의 상방이동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긴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계산할 때 필요한 건 이 박스 안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누구에게 과세를 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QD는 50-0.5P D고, 그 다음에 QS는 2 곱하기 PS인데 PD 플러스 10 이러면 되죠. 보조금이 10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요거 이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는 소문자로 적어놨네. 이제 대문자로 다시 옮겨줬고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QS하고 QD가 같을 리가 없으니까 뭐 균형 이 상단의 가격이나 뭐 하단의 가격 모조리 찾을 수가 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것뿐이죠. 둘을 연립해서 도출하시면 이게 이제 미리 제가 해왔죠. 44가 나와요. 44. 그러면 자중 손실은 아까 제가 표기했던 바로 이 면적이므로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는 4, 이렇게 우리가 빠른 속도로 자중 손실의 크기를 20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는 이제 시장의 자중 손실을 20을 유발시킨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조금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을 병행해서 동시에 설명드렸으니까요. 일단 지금으로선 그래프의 접근 방향이라든지 이제 지금 정석적인 풀이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도록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요령이 중요한 시점에는 요령도 많이 한번 부려보도록 합시다. 우유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요. 두 곡선이 기울기가 완전히 동일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QP 평면을 기준으로 이제 100, 100, 100, 100 수요 곡선이고요. 원점에서 뻗는 똑같은 기울기 S 곡선이죠. 그럼 뭐 계산하는 것도 쉽지만 뭐 그래프가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50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좁으니까 그 개당 2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보조금 쐐기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싶은데 너무 좁으니까 조금 넉넉하게 한번 잡아 보려고요. 자, 이 길이가 2면 올라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의 길이는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서 51이 위 있고 생산자 수치 가격이 되고요. 우리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금액은 49로 떨어지게 됩니다. 뭐 어떤 곡선에 대입을 해 주시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51을 공급 곡선에 집어넣으면 51이 될 거예요. 좀 크게 그렸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은
보조금의 크기가 2잖아요. 보조금 크기는 이제 높이가 2고 이제 실제로 달성된 Q가 51이기 때문에 102가 됩니다. 101이 아니고 102가 돼서 틀렸고요. 두 번째, 보조금 지급 후 판매량은 51이니까 틀렸죠. 3번, 보조금의 수익 규모는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보조금을 수혜하는 규모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비자가 저렴하게 사는 것도 마이너스 1이고 생산자가 가져가는 것도 1이죠. 이 두 개의 기울기가 동일하기 때문인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둘 다 플러스익만큼의 이득을 누리는 거니까요. 보조금의 수익 규모는 양자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4번, 보조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은 1이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기입을 좀 해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 곡선과 그리고 또 곡선과 실제 달성된 수량 사이에 이렇게 수직선 사이에 삼각형 있죠? 예, 그게 앞으로는 요령껏 자중 손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조금이 됐건 조세가 됐건 항상 이 크기가 자중 손실로서 순손실이 되고요. 이 크기는 이 4번이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 높이가 1, 그래서 1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 보조금 지급 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우유 가격은 49였죠. 49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돼요. 그래서 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서 조세라든지 보조금 이런 테마들의 문제는 그 기울기가 사실은 문제 풀 때 굉장히 빠른 접근의 힌트가 됩니다. 그런 이제 요령의 포커스 정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본격적인 문풀 강의에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